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아벌 8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진이라는 히데이 찌질이에게 도둑으로 몰린 소냐였죠. 하지만은 어떤 좌파 지식인과 라스콜리니코프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또 소냐와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리자베타를 살해한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냐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또 이제 마음의 동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내가 또 이제 또 멋있었잖아. 자기가 봐도 마지막에 딱 그 루진의 그 그로기의 상태에 빠진 이 찌질이에 탁 그걸 매겼잖아. KO 펀치를 논리적 KO 펀치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멋있다 딱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또 이제 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뽀로삐리도 내가 속여 넘겼는데 하늘이 나를 돕고 있는데 그냥 가자. 저런 루진을 때려잡는 것이 나의 그런 걸 수도 있다. 어떤 사명일 수도 있다. 사회 정의를 내가 다시 세우자. 뭐 이런 자뻑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충분히 라스콜리니코프라면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본인이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그는 리자베타가 의 살인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힘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말이요. 만일 모든 일이 당신의 결심 하나에 달려 있다면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소니아 당신의 마음속에서 루진이 살아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계속하게 할지, 까제리나 이바노브나가 죽어야 할지와 같은 문제들 같은 것이죠.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들 중 누가 죽어야 할까요?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는 참 선하지 않느냐? 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도신경 같은 구절을 외우면은 예수께서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신의 아들인 예수한테 하는 이야기를 유한한 인간한테 이런 걸 물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난 벌써부터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 느꼈어요.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탐색하듯이 바라보았다. 내가 하느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은 왜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겠죠? 누구는 살아야 하고 누구는 죽어야 한다고 심판할 권리가 누구에게 주었나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음울하게 중얼거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똑바로 말해주세요. 당신은 또 뭔가를 암시하려 드는군요. 당신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거예요. 당신 말이 맞소, 소니아. 어제 나는 용서를 빌러 오지는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의 용서를 비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루진과 섭리에 대해서 말한 것은 위한 것이었죠. 나는 용서를 빈 겁니다. 소니아.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창백한 미소는 왠지 매겁고 어색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감정. 소냐에 대한 신랄한 증오심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런 감정에 깜짝 놀란 듯 그는 갑자기 머리를 들고 뚫어져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불안하고 비통하리만큼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러니까 내 비밀을 왜 이 여자한테 이렇게 내가 자폭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왜 나의 철두철미한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진 내가 왜 이 여자한테 굳이 이런
위험스럽게 나를 만드는 이 여자의 정체는 뭐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지만 소냐의 표정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증오심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어떤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601쪽. 그 순간 노파 뒤에 서서 이미 도끼를 올가미에 풀어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라고 감각적으로 느끼던 그때와 사실은 내 소냐에게 내가 지금 내가 살인자요라고 고백하는 그 이 순간과 노파에게 올가미를 풀어서 노파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상황과 지금의 이 상황이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에 이 여자에게 내가 살인자요라고 자백을 해야만 한다. 내가 고백을 해야만 한다라는 욕구를 참을 수 없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소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살인자를 당신이 찾은 건가요? 아니요. 찾은 게 아니요. 그럼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봐. 그는 아까처럼 힘없이 일그러진 미소를 띄었다. 그러니까 리자베타의 살인자, 노파의 살인자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왜 그렇게 놀라게 하세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와 절친한 친구 사이야. 내가 알고 있으니 말이야. 그 사람은 리자베타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 노파가 혼자 있을 때 갔는데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때 그가 그녀를 죽였지. 무서운 시간이 또 흐른다. 두 사람 다 서로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이래도 모르겠어? 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기분으로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소냐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잘 생각해봐. 이 말을 하자마자 예전의 낯익은 감정이 또다시 문득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서 리자베타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리자베타에게서 도끼를 들고 다가갔을 때의 그녀의 표정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그를 피해 벽 쪽으로 물러나 손을 앞으로 뻗쳤는데 그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뭔가에 갑자기 놀라면서 자신을 놀라게 한 대상을 눈 한 번 깜빡이지 못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뒤로 물러나 작은 손을 앞으로 뻗치고는 막 울음을 터뜨리고 하는 것과 같았다. 그것이 소냐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그녀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왼손 앞으로 뻗치고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약간 찌르는 듯하다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러더니 그녀는 점점 그에게서 물러났고 그를 보던 그녀의 시선은 못 박힌 듯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공포가 갑자기 그에게도 전달되었다. 똑같은 경악이 그의 표정에도 나타났다. 그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얘도 놀란 거야. 이제 소냐를 만나게 되면서 본인이 했던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인가를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순수한 직관, 순수한 의임으로써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겠어? 마침내 그는 속삭였다. 하느님 맙소사.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얼굴에 베개를 파묻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무서운 조금만 더 읽고 설명할게요. 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절망적인 마지막 시선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찾아내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다.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중에 이 순간을 돌이킬 때 그녀는 자기가 왜 그렇게 빨리 더 이상 의심할 여지라고 없었는지 불가사의하게 느꼈다. 그만해, 소냐. 이제 충분해. 나를 그만해. 오랫동안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미친 듯이 이렇게 외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듯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낯설었던 감정이 파도처럼 그의 영혼에 스며들어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적셨다. 그는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눈에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내어 속눈썹에 맺혔다. 그러니까 처음이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우는 장면이. 이 독종이,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라스콜리니코프를 와, 멋있다 이러지만 사실 멋있다도 취소할게요. 조금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만 저는 그 발언에서만 멈출게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라스콜리니코프에도 지금 감정을 못 느끼는 종류의 인간인데 소시오패스보다는 사이코패스예요. 굉장히 지적인 사이코패스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껴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리가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롤리타와 창백한 불꽃 저 적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그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지점이 뭐냐면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이 봐도 소시오패스는 가면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더라도 본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거를 교활하게 바꾸는 것이 소시오패스라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못 느껴요. 근데 얘는 지금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본인의 이성과 약간 나르시시스트 겸 소시오패스인데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인간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점도 사실 기적 같은 묘사죠. 소냐, 난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정신 못 차. 이게 라스콜린코프 마지막 장면에서도 저희가 뭐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정신 못 차려요. 얘는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자살했다는 말 듣고 거기서 자존심이 긁혀갖고 나도 자수 안 하겠다.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뒤에 소니아가 있는 거를 알아요. 소니아의 시선을 받고 들어가서 자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요, 얘는.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니아는 얼른 그를 쳐다본다. 불행한 사람에 대한 열정적이고 괴로운 동정심이 가라앉자 살인자라는 무서운 생각이 그녀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온 것이다. 돌변한 그의 말투에서 그녀는 문득 살인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본다. 그가 살인자라니, 이 사람이 살인자라니 이게 가능한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돈도 사실은 죽인 돈으로 준 건데 그 돈은 사실은 아니다. 그거는 훔친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608쪽.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쥔다. 내가 왜 내가 왜 이 여자에게 말했을까? 왜 이 여자에게 밝힌 걸까? 이제 당신은 설명을 기다리고 있겠군. 소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나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울면서 또다시 나를 안아주는군. 왜 당신은 나를 안는 거지? 내가 혼자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었다고 해서 네가 고통을 당해라. 그럼 내가 편해질 것이다. 라고 말이지. 그런데도 당신은 이런 비열한 녀석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럼요. 당신도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아까와 같은 감정이 파도처럼 그의 영혼에 스며들어 한순간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사실은 이랬던 거야. 나는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해 보았어. 만일 나폴레옹이 내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성공의 길을 열어줄 몽블랑 원정도, 툴롱도, 이집트도 없고, 그 멋지고 기념비적인 것들 대신에 오로지 어떤 우스꽝스러운 고리 대금업자 노파만이 있고, 더구나 괴짝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는 죽이지 않을 수 없다면 말이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만일 그 밖에 다른 방법이라고는 없다면 말이야.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러니까 노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궤변이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원칙을 죽였다는 거예요.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정말로 우스꽝스럽지. 권위 있는 사람은 권위 있지 않는 사람을 다 죽였다라고 해서 죽일 수 있다라는 권리로 인해서 나는 다만 이를 죽인 것뿐이야. 무익하고 추악한 이 벼룩 이를 죽였다는 거야. 인간은 벼룩이 아니에요. 이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거짓말을 했어, 소니야. 아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지금 머리가 몹시 아파. 그의 눈은 열이 나는 듯 불타고 있었다. 아니야, 소니야,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더 많이 용기를 내어 이를 감행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들 눈에는 옳아 보이는 거야. 보다 많은 것을 무시하는 자만이 그들의 입법자가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옳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 눈먼 사람들만이 그것을 모르지. 소니아는 이런 음울한 교리 문답이 그의 믿음이자 법률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어, 소니아. 권력은 용기를 내서 몸을 굽혀 그것을 줍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이야. 나는 태양처럼 명백하게 떠오른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감행하고 싶었어. 그래서 죽였어. 나는 원칙을 위해서, 그 원칙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걸 죽였다는 거야. 오,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맞아, 소냐. 그건 내가 어둠 속에 누워 있을 때 계속 떠오르던 생각이야. 그만하세요. 비웃지 마세요. 하느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소니야.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악마가 나를 유혹한 거야, 소니야. 그만해. 나도 알아. 그건 내가 이미 어둠 속에 누워 있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했던 거야. 이를테면 내게 권력을 휘두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한 걸 보면 이미 난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고 생각해. 인간이 이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한 걸 보면 이미 내게 있어서 인간은 이가 아니라는 걸. 나폴레옹이라면 그 일을 저질렀을까 아닐까를 문제를 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건 내가 나폴레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 느꼈어.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인 거야. 내가 그 뒤에 어떤 은인이 되건 평생토록 거미처럼 거미집에서 모든 것을 잡아 생명의 즙을 빨아먹건 아무것도 상관없었어. 나는 다른 것을 알고 싶었어. 그것이 나를 충동질했어. 나는 그때 알고 싶었던 거야. 어서 알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이인가 아니면 인간인가라고 말이야. 인간인가를 말이야. 내가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아니면 넘지 못하는가. 나는 벌벌 떠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죽였군요. 죽였어. 그런데 어떻게 죽였지? 살인이 그렇게 행해지는 건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인을 하는 것인가? 이런 고통이 또 있을까? 소냐가 절규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해줘.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즉시 나가서 내 거리에 서서 먼저 당신이 더럽힌 여기서 여기서 이제 명대사가 나오고 철학적인 말이 나오는데 하느님께 빌어라.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러시아 문학 특유의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말이 나오는데 대지에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 대지 땅에 절을 해라. 그 다음 온 세상을 향해 절을 하고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에게 말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가실 건가요? 가실 건가요? 그녀는 그의 두 손을 낚아채어 으스러지도록 자기 손으로 꼭 붙잡았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흥분에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다. 당신 지금 감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고통을 받아들이고 속죄하세요. 그래야만 해요. 아니, 난 놈들에게 가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살려고 해요? 무엇에 의지해 살려고 해요? 어린애처럼 굴지 마, 소냐. 어쩌면 내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는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사람인지 이가 아닌지도 몰라. 나는 조금 더 싸워보고 싶어. 정신 못 차린 거죠. 네. 그런 고통을 짊어가겠다니 그걸 평생토록 말이에요. 두 사람은 비탄에 빠져 슬퍼하면서 마치 폭풍이 지나간 텅 빈 바닷가에 외로이 버려진 사람들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소니아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나가서 자수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어, 그 지금 바깥에서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울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요. 왜 내가 눈물로 구걸을 했을까? 왜 그녀의 삶까지 파괴하려 했을까? 이건 정신 차린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장면, 이 장의 대사,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이 대사도 만만하지 않는 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제 영상을 누가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거나 이러시다면은 이 630쪽 이 까제리나 이바노브나의 이 대사 그 거리에서 애들하고 울부짖는 이런 대사를 뭐 연극영화학과 시험을 보실 때나 뭐 캐스팅 이렇게 하실 때 뭐 바로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지만은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감독이나 제작자나 작가들이나 뭐 연극영화과 교수들이나 연출자들 앞에서 이렇게 좀 하시면은 기억은 할 거예요. 특이한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간에 이건 여배우로 꿈꾸는 여성분들이 하면 좋겠죠. 이건 남자가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아니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미친 630쪽부터 632쪽까지 이 장면인데 600 그거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600 하여튼 소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어, 이타령할 때, 그리고 또 정신 못 차려서 오락가락할 때 자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 장에 까제리나 이바노브나가 모스크바 내거리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대사 하고 있는 거 보시고 캐스팅할 때 도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스피드리가일로프 이 인간이 다 보고 있어요. 제3의 절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도와줘요. 근데 도와주는데 과연 이 사람의 도움이 어, 정상적인 도움인가? 그건 아니다. 그리고 까제르나 이바노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토해서 이제 폐병쟁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구나, 소냐. 나는 한 번도 네 집에 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다니. 그녀는 괴로운 표정으로 소냐를 바라본다. 우리가 너를 너무 괴롭혔구나, 소냐. 꼴랴, 레냐, 꼴랴, 이리 오너라. 자, 아이들, 소냐, 이 아이들을 맡아다오. 내 손에서 네 손으로 넘기는 거야.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무도회는 끝났어. 아하, 나를 눕혀주세요. 죽을 때만이라도 편히 죽게 해주세요. 다시 그녀를 베개에 눕힌다. 뭐라고? 신부님? 필요 없어. 그럴 돈이 어디 있니? 내게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성격을 알겠죠. 그런 것 없이도 하느님은 날 용서하셔야 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하느님 당신도 아실 테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한 실신 상태로 빠져들었다. 때로는 그녀는 온몸을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한순간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으나 또다시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를 짓거렸다. 그녀는 쉰 소리와 목에서 끊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헐떡거렸다. 내가 그에게 말했어. 카카.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거친 숨을 내쉬었다. 아, 이 집주인년. 아, 레냐 꼴냐. 손을 허리에 대고 어서 글리시에 바드바스크. 발을 굴려야지. 우아하게 해야지. 당신에겐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있어. 두 하스트 다이아만튼 und Perlen.
하이네 시레네요. 그 다음이 뭐더라? 그래, 이렇게 부르는 거지. Du hast die schönsten Augen, Mädchen, was willst du mehr? 눈이 매혹적이구려. 아가씨, 더 이상 무엇을 원하지? 아니야, 뭐라고? 더 이상 무엇을 원하지? 아, 그래, 또 이런 게 있었지. 카카, 고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카카, 됐어. 시간이 다 됐구나. 잘 있어라. 그러니까 소니아가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소냐는 시신 위에 엎드려 그녀를 두 팔로 부여잡고 있던 죽은 여인의 마른 가슴에 고개를 떨구고는 또 소냐는 기절해버려요. 소냐는 착하기도 해. 둘 다 좀 전에 옷차림 그대로였다. 한 아이는 터번을 두르고 있었고 한 아이는 이제 광대 그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스피드리가 엘러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 들어와요. 스피드리가 엘러프가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 전부, 이를테면 장례식 같은 일들은 제가 책임을 질게요. 아시다시피 돈만 있으면 이런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 없는 돈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두 어린아이와 폴리아는 어느 곳이든 좋은 고아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1,500루블 정도의 돈을 기탁하죠. 소피아 이바노브나에는 소냐가 편안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도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끌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가씨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 당신은 두냐, 당신의 여동생에게 내가 선물하려고 했던 1만 루블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꼭 전해 주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와 스피드리가일로프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인간들은 맞아요. 그리고 소냐도 차원이 다른 인간이에요. 차원이 다르게 선하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와 스피드리가일로프는 차원이 다르게 머리가 좋고 차원이 다른 인간들인 거는 맞아요. 참 의심도 많군요. 스피드리가일로프가 묻는다. 그 돈은 내게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냥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렵니까? 예? 그녀는 까제리나가 누워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떤 고리대금업자 노파와 같은 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동의하세요. 정말로 루진이 살아서 파렴치한 일을 계속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저 여자가 죽어야겠습니까? 내가 돕지 않는다면 볼라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되겠지요. 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니네 대사 다 들었어. 그리고 우리 알고 있듯이 너무나 재밌어서 의자까지 옆에다 두고 허리 아픈 거를 방지하려고까지 한 그런 인간이죠.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어쩐지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깜빡 알잖아. 우리 같은 동료란 거 알잖아. 뭐 이런 이거 좀 저도 이게 깜빡깜빡 되는데 유쾌하고 교활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가 소냐에게 했던 말을 그에게서 듣자 얼굴이 청백하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왜 그럴까요, 또? 내가 살인자라는 걸 이 인간도 알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은 내 의지로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니라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스피드리가일로프의 목적은 뭐죠? 두니아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볼모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짓을 자기가 해버린 거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나 여기 옆집 살아요. 당신이? 내가 말이요. 내가 말이요. 이렇게, 내가 말이요. 근데 정말 스피드리가일로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니아만큼 라스콜리니콜프를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처럼 만들고 싶어요. 나도 살인자인데 이 새끼도 살인자거든. 그러니까 뭐 천한 매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살인자 천한 매제가 되는 건데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좋아하기도 해요. 라스콜리니코프를. 동료거든. 친애하는 라스콜리니코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지만 당신은 정말 놀랄 만큼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좋은 사이가 될 거래. 좋은 천한 매제 사이가 돼서 사람 팍팍 이렇게
죽이면서 살자 이런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가자 이런 삐리리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악인이기 때문에 협박질은 안 하고 이 사람도 후반을 장식을 합니다. 후반은 장식을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읽게 될 거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가 참 딱하게 나와요. 그래서 딱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엄마 나 사람 죽였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묻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는 알지. 아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고 겪고 있고 그것을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참 딱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엄마가 참 여기서 딱하게 나오고 라주미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스피드리가일로프는 또 도스토옙스키가 또 여기다가 매혹을 부여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또 매혹적으로는 나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 계속해서 죄와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